40억 년의 시간을 거치며 생명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지구라는 생존의 전장에서 살아남았다.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소멸하고 마는 적자 생존의 숙명 앞에서 선택된 생명들은 과연 어떤 것들이었을까? 더 강하고 더 많은 자손을 남기기 위해 독특한 번식 전략으로 맞서는 생명들. 생존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하도록 하는 자연의 냉혹한 요구에 그들은 끊임없는 도전과 노력으로 응답한다. 진화의 수레바퀴 안에서 자신의 유전자를 좀 더 많이,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려는 치열한 번식 투쟁. 살아남는 것들만이 최후의 승자다. 사라지지 않기 위한 생명들의 특별하고 놀라운 번식 전략. 성공적인 번식을 향한 자연의 선택이 지금도 지구의 생명을 끊임없이 순환시키고 있다. 지구의 허파라 불리는 남아메리카의 울창한 열대우림 지역. 정글 안으로 들어서자 갈색 물빛의 습지가 나타난다. 낙엽들이 퇴적하면서 만들어낸 독특한 빛깔. 그런데 이 낙엽들 사이에 몸을 숨기고 사는 녀석이 있다. 낙엽처럼 위장한 채 바닥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녀석. 납작한 몸매도 특이하지만 벌집처럼 보이는 등껍질. 이때 피부를 뚫고 무언가가 튀어나온다. 마치 새싹이 피어나듯 어미의 등을 뚫고 나오는 어린 생명들. 기이한 방식으로 번식을 하는 수리남 두꺼비다. 열대림에 우기가 찾아왔다.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습지에는 플랑크톤이 풍부해진다. 물에 사는 동식물에겐 건강한 번식을 위한 기회의 시간이 된다. 물속에서 작은 물고기를 먹고 사는 수리남 두꺼비에게도 번식하기 가장 좋은 시기인 셈이다. 바닥에 나뭇잎처럼 납작하게 엎드려 있는 수리남 두꺼비는 뾰족한 돌기가 돋아난 넓은 등이 특징인데 평평한 모양 때문에 천적의 눈에 잘 띄지 않고 숨을 수 있다. 수컷은 자신보다 덩치가 큰 암컷의 등에 올라 짝짓기를 한다. 지구상에는 약 7,700여 종의 양서류가 있지만 이 녀석의 별난 번식 방법은 그 중에서도 독보적이다. 짝짓기를 끊는 암컷의 등이 울퉁불퉁해져 있다. 마치 용암의 식은 후 생긴 현무암처럼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두꺼비의 등. 벌집 모양의 이 구멍들 안에 바로 수리남 두꺼비의 알이 들어있다. 평평하던 암컷의 등은 점차 살이 차오르면서 알을 보호하는 데 최적화된 피부 상태가 된다. 길게는 5달까지 등에서 새끼를 키우는 암컷. 새끼들은 올챙이 과정을 어미의 등 속에서 보낸 뒤 완전한 작은 두꺼비로 태어나게 된다.
30분마다 물 밖으로 나와 숨을 쉬어야 하는 암컷은 새끼들에게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 좀 더 부지런해진다. 100여 개나 되는 알들을 잘 기르기 위해선 무거운 책임감이 뒤따른다. 먹잇감이다. 작은 눈으로 사냥감을 재빨리 포착한다. 꼼짝도 하지 않고 기다리다 순식간에 물고기를 빨아들이는 암컷. 커다란 입에 긴 앞다리를 사용해 사냥 성공률을 높인다. 자식과 한 몸이 되는 희생적인 번식 전략을 가진 수리남 두꺼비. 단순히 많이 낳기보다는 정성 들여 좀 더 많이 살아남을 수 있게 하는 효과적인 양육 방식이다. 어미로부터 철벽 보호를 받으며 태어난 새끼들. 탯줄을 끊고 나오듯 힘차게 세상 밖으로 나온다. 번식기가 끝나갈 무렵 암컷의 등은 출산의 상처들로 얼룩져 있다. 과정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성공적인 번식을 위한 것이라면 자연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는다. 살아남지 못한다면 존재는 생명의 역사 저편으로 사라져버리기 때문이다. 수리남 두꺼비가 새끼들의 양육에 많은 투자를 한다면 우리나라의 두꺼비는 양육보다는 더 많은 알을 생산하는 데 전력을 다한다. 두꺼비들의 짝짓기가 한창이다. 암컷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수컷들. 이미 임자를 만난 암컷이지만 미련을 버리지 못한 수컷들이 따라붙으며 난투극이 벌어진다. 저 필사적인 수컷은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영원히 자손을 가질 수 없을지도 모른다. 암컷 두꺼비는 한 번에 3만 개 이상의 알을 낳는다. 투명한 점액질 안에 검은색 알을 줄줄이 낳는데 길이만도 16m가 넘는다. 양육보다는 엄청난 양의 알을 생산하는 데 전력 투구하는 두꺼비들. 수컷의 강한 번식 욕구는 암컷의 등에 달라붙어 끊임없이 산란을 유도하게 한다. 이 와중에도 남의 암컷을 빼앗으려 등장한 수컷. 무모하게 덤벼들다 그만 강한 뒷발차기 한 방에 나가 떨어진다. 짝을 찾아 치열하게 경쟁하지만 산란이 끝나고 나면 두꺼비들은 더 이상 알을 돌보지 않는다. 산란에만 집중하는 그야말로 양으로 승부하는 번식 전략이다. 어둠이 찾아온 강가. 여기 오랜 시간 번식 기회를 기다리는 애벌레 한 마리가 있다. 애벌레 상태로 무려 3년의 시간을 보내는 이 녀석의 이름은 바로 하루살이다.
우리나라에만 약 80여 종의 하루살이가 살고 있다. 우화를 마친 하루살이들이 비행을 시작한다. 마치 축제를 열듯 때를 지어 하늘을 나는 수컷 하루살이들. 암컷의 눈에 띄기 위한 수컷들의 치열하고도 화려한 군무다. 공중비행을 하며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짝짓기. 하루살이는 날개도지와 동시에 이렇게 때로 모여 짝짓기를 시도한다. 그 이유는 능숙하지 못한 비행 솜씨에 있다. 우아하자마자 날아야 하니 초보 운전이나 다름없는 비행. 포식자가 쳐놓은 함정에 빠져 먹잇감이 되는 비극적 운명에 노출되기도 쉽다. 하지만 짧은 생애를 사는 하루살이에게 비행 연습에 투자할 시간은 없다. 그래서 택한 방법이 무리를 지어 포식자들을 수적으로 압도하는 것. 우리가 하루살이의 화려한 군무를 볼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짧은 생애를 오롯이 번식에만 투자하는 하루살이. 그래서일까, 성충이 되고 나면 입은 흔적만 남는다. 짧은 번식을 위해 먹는 기능이 퇴화된 것이다. 그들에겐 번식만이 삶의 유일한 존재 이유다. 짝짓기가 끝나면 하루살이는 엄청난 양의 알들을 쏟아낸다. 하루살이의 마지막 순간마저 노리는 포식자. 연약한 하루살이의 자손이 계속 살아남기 위해선 양으로 승부하는 수밖에 없다.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더 많은 수정란을 물속에 떨어뜨리기 위해 사력을 다하는 하루살이. 그러나 이 중 대다수의 알들은 물고기의 밥이 되고 만다. 하지만 수정란 중 일부라도 살아남을 수 있다면 하루살이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공존하는 삶과 죽음 속에 매일 밤 사랑에 빠진 하루살이들의 날갯짓이 밤하늘을 수놓는다. 약 3억 3천만 년 전에 처음 나타난 하루살이가 지금까지 지구상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거대한 집단 짝짓기 전략에 그 비밀이 있지 않을까. 번식은 생물들이 살아가는 가장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목표다. 자연의 요구에 맞춰 생명들은 선택되고 또 진화한다. 때로 그 선택은 생존의 불리한 조건이 될 수도 있다. 자연은 예측 불가능한 선택을 하도록 이끄는 불가사의한 힘이다. 1cm도 채 안 되는 작은 곤충. 부지런히 풀잎을 돌아다니며 먹이를 찾는다. 잘록한 허리에 긴 더듬이가 마치 개미처럼 보이는데 녀석의 정체는 다름 아닌 대눈팔이다. 유난히 눈에 띄는 더듬이. 그런데 얼굴 양옆으로 길게 뻗은 이것은 사실 더듬이가 아닌 눈이다. 보통 파리보다 넓게 볼 수 있는 대눈파리의 눈. 멀리 떨어져 있는 눈 덕분에 입만 남은 얼굴은 엽기적이기까지 하다.
대눈파리에게 눈은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시도 때도 없이 긴 눈을 매만지며 가꾸는 걸 보면 알 수 있다. 막 우아하는 대눈파리의 눈은 아직 얼굴 가까이에 붙어 있다. 날지 못하는 연약한 파리는 안전한 나뭇잎을 찾아 무작정 위로 오른다.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외형에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데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이 바로 두 눈이다. 공기를 들이마신 후 마치 풍선을 불듯 눈자루를 늘려나간다. 이렇게 길게 뻗은 두 눈이 선택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보통 파리처럼 물체를 빠르게 인식할 수 있는 겹눈을 갖고 있는 대눈파리. 멀리 달려있는 눈은 더 넓은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날 때는 상황이 다르다. 오히려 자유롭게 나는데 장애물이 된다. 넓은 시각이 오히려 바로 코앞에 있는 치명적인 위험을 알아채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이 녀석은 운 나쁘게도 오늘 거미의 밥이 되고 말았다. 그렇다면 대눈파리에게는 왜 이렇게 생존에 불리한 긴 눈이 선택된 것일까? 앞발을 이용해 분주히 눈매를 다듬는 대눈파리. 마치 전투를 앞둔 전사 같다. 수컷끼리의 결투가 벌어진다. 잎사귀 한 장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 싸움의 규칙은 간단하다. 눈과 눈 사이의 간격이 넓고 더 긴 앞발을 가진 파리가 승리한다. 서로 마주보며 눈 사이의 간격을 열심히 재보는데 어림없는 길이에 금세 패배를 인정한다. 이번엔 비슷한 크기의 수컷들. 긴 앞발로 선제 공격에 나서보는데 기쁨도 잠시, 반격하는 상대의 기세에 눌려 움찔 뒤로 물러선다. 결국 크게 한 대 얻어맞고 주랭랑을 치고 마는 수컷. 패자는 말이 없는 법, 군말 없이 돌아선다. 대눈파리에게 눈 사이가 먼 것은 강인함의 표지다. 그러나 생존에는 오히려 불리한 특징. 왜 이런 긴 눈이 선택된 것일까? 선택의 결정권은 주변 환경도 또 수컷의 목도 아니었다. 그 답은 대눈파리의 짝짓기에서 명확해진다. 수컷의 눈 길이는 짝짓기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암컷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싸움을 벌이는 수컷들. 이때 암컷은 눈 사이 간격이 먼 수컷을 선호한다. 암컷의 마음을 돌려보기 위해 또 다른 수컷이 도전에 나선다. 방심한 사이 공격해보지만 생각보다 상대의 힘이 강하다. 결국 암컷을 다시 차지하게 된 수컷. 수컷들의 눈 사이가 멀어지게 된 이유는 바로 암컷이 그런 수컷들에게 더 매력을 느끼기 때문이다. 매력적인 파리가 되기 위해 불편함과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수컷. 번식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후손을 생산할 유일한 존재인 암컷의 뜻에 따를 수밖에 없다. 짝짓기를 위한 맹목적인 선택.
그것은 어리석은 행동이었을까? 오늘도 대눈파리 수컷은 긴 눈을 매만지며 자신의 후손을 낳아줄 암컷을 만나기 위해 외출 준비를 한다. 암컷의 선택은 앞으로 또 어떤 진화를 만들어 나갈까? 많은 인파로 북적이는 한낮의 도심. 활기찬 도시의 주인은 사람과 자동차들이다. 그러나 어둠이 찾아오면 이 도시는 주인이 바뀐다. 모두가 잠들기 시작한 늦은 밤. 이때를 기다린 녀석들의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된다. 아무것도 의식하지 못한 채 편안하게 잠자리에 드는 순간, 인간의 냄새를 맡은 밤의 주인이 소리 없이 침대 위로 올라온다. 바로 빈대다. 침실의 틈새에 숨어있다가 인간의 체온을 감지한 빈대들이 은신처에서 빠져나와 잽싸게 이불 속을 파고든다. 드디어 피부까지 올라오는데 성공한 빈대. 진한 피 냄새에 흥분을 감추지 못한 녀석이 흡혈 준비에 나선다. 주사바늘 모양의 주둥이를 마치 칼을 갈듯 잘 다듬고선 한 방에 찌른다. 납작하던 빈대의 몸통이 통통하게 부풀어 오른다. 식사 시간은 약 8분. 평소 크기의 2배 이상이 될 때까지 마음껏 식사를 즐긴다. 고인 피를 빨아먹는 다른 흡혈곤충과 달리 빈대는 혈관에 흐르는 신선한 피를 빨아먹는다. 그런데 어떻게 들키지 않고 마음껏 피를 마실 수 있는 것일까? 빈대의 침에는 마취제 역할을 하는 단백질이 있어 숙주에게 들키지 않고 안전하게 식사를 마칠 수 있다. 충분히 배가 부른 빈대는 재빨리 은신처로 되돌아간다. 흡혈로 속을 든든히 채운 빈대가 지금부터 할 일은 바로 짝짓기다. 배가 부른 암컷의 행동이 느려지는 데다 몸통이 통통해져 수컷이 짝짓기하기 한결 수월해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빈대의 짝짓기는 자연계에서도 가장 난잡하고 거칠기로 유명하다. 얼음 송곳처럼 생긴 날카로운 생식기로 암컷의 복부를 마구잡이로 찌르고 체내에 정자를 주입한다. 빈대의 짝짓기는 낭만적인 합방이 아닌 잔인한 공격에 가깝다. 암컷의 몸에는 수컷의 정자를 받아들일 생식기가 따로 없기 때문이다. 수컷이 암컷의 복부에 강제로 구멍을 내고 정자를 주입하면 암컷은 체내에 있는 정자 유도관을 통해 저정낭에 정자를 모아두었다가 수정을 하게 된다. 그런데 왜 빈대 수컷은 지나칠 정도로 잔인하고 무자비하게 암컷의 몸을 찔러 짝짓기를 시도할까? 수십 번이나 계속 짝짓기를 시도하는 수컷. 암컷보다 수컷의 개체수가 많으면 이런 폭력성은 더욱 심해진다. 암컷이 눈에 보이기만 하면 무조건 달려들어 복부를 찌른다. 결국
몸에 난 상처를 회복할 시간도 주지 않아 암컷들이 죽음에 이르기도 한다. 자연은 빈대에게 왜 이런 무자비한 번식 방법을 선택하게 했을까? 그것은 다른 수컷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미 횟수가 많을수록 자신의 정자가 최종 승자가 될 확률이 높아진다. 지극히 이기적인 번식 전략이다. 그러나 아슬아슬한 죽음의 줄타기 속에서 살아가는 빈대에겐 이런 잔인하고 확실한 번식 전략이 필요하지 않았을까?